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전농동에 네.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34평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여기 향후 전망이랑 네. 혹시 제가 이제 그 잠실로 여기를 매도하고 매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여기를 전세를 놓고 네. 전세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지 지금 이제 이사 계획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잠실 쪽으로 가셔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이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니면 잠실에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지 아니면 이걸 전세를 그냥 쭉 놓고 잠실 쪽으로 내가 전세를 들어가서 살지 이 부분이 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젊은 연배이신 것 같아요. 네네. 여기를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는 아니고 한 1년 후에 이제 그 2년 실거주 채우고 나서 이동할 생각이거든요. 목적은 뭘까요? 아이들 이제 교육 때문에 이쪽보다는 그 잠실에 파크리오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팔지 않고 가는 게 좋을지 팔고 그쪽을 매수해서 가는 게 나을지 제가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30대이신가요? 네네. 자, 시청자님께서는 좋으나 싫으나 거의 50년을 부동산 시장에 계셔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네네. 그런 걸 감안하고서 들으세요. 네. 자, 시장이 여태까지 흘러왔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혹시 지금 TV 시청하고 계시나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네. 근데 아파트 한 채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고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부자라는 반열에 들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네네. 과거에 정말로 절대적인 주택의 양이 부족했던 시기에는요. 주택 가격이 정말로 한 달에 거의 10%씩 오르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절에 와서는 상승기 몇 년 동안에 한 50에서 60%의 상승을 이루어내고 하락기에는 그동안 올랐던 거를 거의 한 반 정도를 까먹습니다. 한 30% 정도를. 그런 시절을 몇 차례 정도 반복을 했냐면 이제 현대화된 부동산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IMF 이후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IMF 이후부터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도 글로벌 시장하고 동조화가 돼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일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요 금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금융. 빚이라는 형태로 해서 전 글로벌 시장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물에 대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놨다 싶으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을 한 차례 꺼트리는 시장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면 거품을 어떤 식으로 꺼트려 왔냐면 거품을 꺼트릴 때는 일단은 금융을 끊습니다. 금융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빚이 안 나오잖아요. 빚이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요 빚 부분을 내 돈으로 메꿔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요걸 못 버티시는 분들은 망가져요. 그러면서 한 차례 거품이 꺼지면서 요때부터는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8년도 이후에 지금 지어져 있는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는 단 하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반포주공 1단지. 여기가 이제 70년대 지어진 저밀도 지구 중에 하나였고요. 얘네들을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한 차례 가격이 폭등을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이슈를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외 변수. 해외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망가져버려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아실 겁니다. 젊은 연배시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거든요. 외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생겨서 시장이 망가지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때 재건축을 한 단지들이 입주가 들어가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언제나 시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파크리오 있죠? 네. 그쪽 일대 보시면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얘네가 잠실 1, 2, 3, 4단지였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입주한 시기를 가서 인터넷에 열어보시면 전부 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입주가 들어가면서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가 합작이 돼서 거품이 꺼져요. 자, 한 사이클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한 4, 5년 동안의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경기가 같이 박살이 나버리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도 뭐 4대강 사업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한다 이러면서 지방 위주로 해서 부동산이 활황이 됐었고요. 서울 수도권 시장은 2013년도, 2014년도에 7월 달에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 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던 게 이번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꼭대기까지 와서 2018년도에 가장 정점을 맞이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꺾인 상태에서 한 차례 호가를 올리는 정도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꾸준하게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과거 2008년도에 벌어졌던 입주 충격과 요 빚을 끊는 요 두 가지의 대내 대외 변수가 똑같이 지금 시장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은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서울 수도권 시장의 현대화된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요 판단을 하실 때는 내가 이거 끌고 나서 다른 지역에다가 전세를 사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거 매도하고서 전세 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이거 매도하고 다른 지역 바로 매수하는 판단. 요 세 가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판단. 끌고 가면서 전세로 매수한다. 그러면 1주택으로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늦게 사신 분들은.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은 제가 봤을 땐 맞지가 않아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라면 양도 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계속해서 시장에 반응을 하셔야 될 거로 봐요. 네. 네. 단순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두 번째 판단. 내가 이거 팔고서 파크리오 가서 매수하고서 끌고 간다. 거기는 거품이라는 것이 안 쌓였을까? 네. 오히려 청량리보다 더 쌓였으면 더 쌓였지 덜 쌓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두 군데의 지역의 입지를 비교했을 때 송파 강변에 있는 대단지보다 청량리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역시도 거품이 쌓였는데 그걸로 옮겨 탄다고 해서 달라질까? 네. 그럼 세 번째 판단. 여기 매도 얼른 해버리고서 전세로 거주해가지고 일정 기간 기다리신 다음에 시장 흘러가는 모습 2년 단위로 해서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네.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오늘 1, 2부 통틀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일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젊은 연배일수록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투자를 해나가셔야지만 지킬 수 있다, 내 자산을. 아, 네. 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와중에는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봐요. 아, 네. 네.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익형 상품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요 수익형 상품의 수익률 뭐 4에서 5% 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해서 이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형 상품 쪽으로는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주 문제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섞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지역성만 보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네. 아, 네. 네.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서 앞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